오늘은 성형외과 코디네이터인 제 친구 2명을 섭외했는데요.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는 거라 편하게 반말체를 사용할게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해, 명진아? 보통 기본적으로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접수 도와드리고 차트 작성하고 실장님이나 원장님 상담하는 것까지 그 사이의 업무들을 보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술이나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러 오신 시술이나 수술하는 데까지의 보조 업무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민선아, 너는 주로 어떤 일을 해? 병원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는 다 같다고 보면 되지만 어느 정도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 이렇게 하는 업무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세분화돼서 좀 업무를 나누다 보면은 작은 병원은 전화 접수, 상담 접수, 온라인 접수 같은 거는 코디네이터를 좀 하고, 보통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업무 같은 거를 더 한다고 보면 돼, 큰 병원보다. 그리고 수술 준비라든지 차트 작성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다 코디네이터들이 한다고 보면 되지. 그럼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 명진아? 코디네이터를 준비한다고 무조건 자격증이나 필수 조건이 따르는 건 아닌데, 내가 일단은 대학은 다른 과를 나왔고 나는 혼자서 일단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혹시나도 몰라서 당연히 학원을 다녀가지고 병원 코디 자격증하고 상담실장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게 국가 자격증이나 필수 사항은 아니라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일하면서 이제 힘든 점이나 고충 어떤 게 있어, 명진아? 내가 지금까지 이 병원 저 병원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고충은 일단 퇴근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물론 365일이나 근무하는 내내 당연히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당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끝나는 때까지는 외래나 간호나 원장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라서, 일단 퇴근 시간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약속도 못 잡고 지금까지 여러 번 펑크도 냈고, 그래서 조금 하염없이 대기하는 것처럼 약간 대기조? 그런 고충이 가장 크게 다가오긴 했어. 그럼 민선아, 너는 어떤 고충이 있어? 나도 이제 명진이처럼 저렇게 야근하는 거?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니까 언제나 다 좋은 환자들만 오는 건 아니고 컴플레인 거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족을 표시하는 건데, 아무래도 나도 그 사람들 비 맞춰준다고 계속 해도 그날 하루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나도 계속 맞춰주다가 보니까 나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쨌든 나도 어디 가서 컴플레인을 웬만하면 잘 안 거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걸 극복하는 노하우나 너만의 방법이 있어? 그날 하루 있었던 거는 웬만해서는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차피 내일 되면 또 새로운 또 있으니까 그거 하루 종일 쌓아두기에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보니까 크게 관여를 하진 않아. 너는 너만의 노하우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 나도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거의 내가 말했던 가장 큰 고충이 퇴근 시간 모른 채 야근 당직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날 같이 야근을 했던 직원들하고 야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커피 먹으러 가거나, 운 좋게도 다음날 휴무면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드라이브 정도? 그렇게 해소하는 게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나 연봉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너네 병원에서는 대략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돼?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나는 경력이 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확한 급여를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보통 초봉은 2,200부터 시작한다고 들었고, 급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점점 오를 때마다 월급도 같이 오른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상담 실장님이 되면 인센티브를 따로 받는 것도 알고 있어. 너네 병원에서는 너가 받는 급여는 얼마나 돼? 앞에서 민선이가 얘기했듯이 기본 급여는 요즘
5,200선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 근데 나는 아무래도 기본 급여를 받던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서 지금은 자세하게 어떨지 모르겠고, 나는 당연히 경력이 이제는 조금 됐고 기본 급여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병원들도 아마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전에 다른 업무였어도 경력의 차이거나 아니면 인센에서도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 너가 일한 지 3년 정도 됐나? 그치. 지금 이전 병원에서는 근무한 지 2년 정도 됐고,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1년 차?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내가 한다고 치면 직원이라서 할인이 되는 부분도 병원에서 따로 있어?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일단 본인 포함한 직계 가족까지는 뭐 시술이나 수술이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아마 다른 병원들하고 당연히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물론 지인 할인은 50%까지는 아니어도 할인은 가능하고, 혹시나 뭐 지인이나 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뭐 친분이 있다면 다른 병원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제 지인으로 할인이 가능한 걸로도 알고 있어. 너네 병원에서는 직원들이면 얼마나 할인해줘? 할인은 수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얼마 전에도 나 지금 다니는 병원에 수술도 했고 가족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좀 싸게 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할인율 같은 건 솔직히 병원마다 달라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은 말 그대로 정말 싸게 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꼭 골라야 돼. 근데 급여냐 아니면 복지냐? 그럼 너는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것 같아? 나는 진짜 급여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아직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난 아무래도 그 일하는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나한테 혜택도 좀 더 떨어지고 복지가 좋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더 생겨가지고, 지금도 조금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가 아무래도 나는 일할 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걸 고를 거야? 급여냐 복지냐 굳이 고르자면 나는 급여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전에 다녔던 복지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연차나 떡값이나 OT 수당, 야근 수당 챙겨주거나 복지 빵빵한 병원 들어가 보긴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이 정도 복지면 다닐만 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놀랍긴 했어. 근데 여러 병원 근무해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뭐 그에 맞는 급여도 그에 맞는 복지도 조금 누리기 힘들어. 그래서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그만큼의 복지를 100% 다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 때문에 나는 급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차나 오프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직원이 여러 명이 많다 보니까 그 오프를 쓰거나 약간씩 서로 겹치는 게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인 게 커. 거의 눈치 게임이라서 복지가 빵빵하고 내가 연차가 많고 오프가 많아도 아무래도 조금 경력의 차이나 그 병원에서 근무한 차이, 뭐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누릴 수 있고 없고가 좀 있어서 나는 급여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쉬는 날이나 뭐 휴문 날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 나는 보통 쉬는 날에는 뭐 다른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직원들은 병원 투어를 많이 해. 아무래도 내가 성형외과라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다른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다른 병원들하고 업무 시간이 거의 동일해. 그래서 내가 당장 아프거나 치료를 해야 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오프 하루 이틀 전에 가야 되는 병원에다가 죄다 시간별로 예약을 해놓고 이제 투어를 다니고 다음날 조금 치료를 많이 한 상태로 출근을 하지. 그럼 민선아, 너는 쉬는 날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 나는 보통 일하는 날은 보통 약속을 안 잡기 때문에 보통 쉬는 날에 약속 다 몰아서 잡고,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친구 만나서 거의 이제 아무리 늦잠 자다 보니까 점심쯤 만나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다 몰아서 하는 것 같아, 쉬는 날에.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나 뭔가 너만의 목표가 있어, 민선아? 그냥 아직까지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병원 코디네이터고, 코디네이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어쨌든 상담 실장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 큰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좀 나중에는 실적도 좋고 뭐 그런 상담 실장이 되고 싶어.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약간 초심대로 돌아가서 내가 이 분야에 뛰어들려고 혼자 다녔었던 그 학원의 강사를 보면서 꿈을 키워오긴 했거든. 이 분야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해줘. 혹시라도 뭐 코디네이터든 뭐 상담 실장이든 간호든 어쨌든 병원 분야에 뛰어들려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굳이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할 위치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겁내진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옆에 있는 민서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분야에 처음부터 몸담가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조금만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을 조금 뒤져보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했던 말을 참고해도 되고 누구나 준비해서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굳이 걱정하지 않고 출발했으면 좋겠어. 자격증 하나로 이 일을 시작한 거여서 되게 무서웠거든. 나는 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라면 다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서비스직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은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워라벨TV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